네, 비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시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트넘이 생각보다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5승 2무, 승점이 17점으로 무려 3위입니다. 아스날, 맨시티에 이어서 3위예요.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전이었나요? 딱 1패한 것 빼고는 진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콘테 감독의 축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나요? 아니요, 노잼 축구다,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등등 비난 섞인 그리고 조롱에 가까운 팬들의 평가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설상 가상으로 그 안 좋은 흐름에 이 손흥민 선수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폼이 안 좋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장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토트넘을 떠올릴 때는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운영하는 방식, 노답 경기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좀 이상 징후 등등 부정적인 장면들이 참 연상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요, 그동안에 답답했던 경기력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마리가 조금은 보였던 게 바로 지난번 경기 레스터시티와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특히 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기존의 3-4-3,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오고 나서 주구장창 쓰고 있는 포메이션, 이 3-4-3을 지난번 레스터시티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요, 전반전 물론 2골을 넣었지만 실점도 바로 나왔고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근데요, 후반전에 콘테가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콘테 감독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건지 아니면 레스터가 라인을 올리는 이런 것에 맞물리면서 콘테가 이 변화를 시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상황들이 좀 절묘하게 흘러갔어요. 하필 레스터시티의 은디디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고 벤탄쿠르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골을 넣었죠. 리그 최하위에 위치한 레스터시티가 이 초조함의 라인을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손흥민,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콘테가 3-5-2로 이 전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죠? 그렇게도 안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골, 그것도 해트트릭, 무려 3골이나 나온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기가 막힌 역습들, 또한 미드필더 진영에서 압박, 공이 원체 많이 돕니다. 이런 긍정적인 장면들이 매우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팬들, 여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3-5-2 전술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전술이 현재 3-5-2 아니냐, 정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 콘테 감독,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3-4-3을 고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아니, 손흥민 선수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왜 콘테는 3-4-3만을 고집할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먼저 여러분들도 워낙에 축구를 많이 보시니까 전제로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제 고정된 포메이션이라는 게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팀이 3-4-1-2로 나오더라도 3-4-1에서 이 꼭지점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 그게 곧 3-4-3입니다. 경기를 또 보시면요, 공격과 수비 시에도 전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 우리가 규정 지어가지고 저 팀은 3-4-3이야, 아니야 저 팀은 3-5-2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나겔스만이나 그리고 첼시의 감독을 했던 투엘, 이런 감독들은 정말 이 경기 중에 무궁무진하게 포메이션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선수들 간의 좀 디테일한 어떤 이 경기를 풀어가는 조립 방식, 그리고 각 선수가 그 경기에 부여받은 역할이 뭐냐, 오히려 이렇게 좁혀서 보는 게 더 전술적으로 맞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글쎄요, 근데요, 콘테 감독은 참 고정적인 전술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은 아니죠. 콘테 감독은 현재까지 고집스러울 만큼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미드필더가 강한 팀을 만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참 3-4-3이 아무래도 미드필더가 2명이다 보니까 싸먹힙니다. 이러면 전방에 있는 손흥민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체력을 다 깎게 되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한국 팬들은 야, 콘테가 손흥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콘테 감독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콘테 감독이 3-4-3을 쓰는 이유. 첫째로 토트넘의 공격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함일 거예요. 토트넘은 글쎄요, 뭐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세 개 구역을 나눠봤을 때 가장 강력한 구역이 어딘가요? 네, 맞아요. 공격수 자리예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클루세스키 이 4명, 물론 모우라까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급의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 아무래도 3-5-2보다는 3-4-3이 전방에 3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자랑하는 공격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3-5-2가 아무래도 3-4-3보다는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역할이 더 많습니다. 또 이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줘야 될 텐데요. 토트넘 스쿼드를 쫙 살펴보면 메디슨이나 에릭센 그리고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유형의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야 공미 없는 3-5-2를 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을 바라볼 때 이런 유형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콘테는 생각을 했겠죠. 차라리 어설프게 중앙에서 패스 찌르다가 잘리는 바에야 차라리 다이렉트로 최전방에 공을 넘겨버리겠다. 이런 판단하에 3-5-2 전술보다는 3-4-3을 활용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윙백의 퀄리티죠. 3-5-2는요 3-4-3에 비해서 공격수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사이드의 이 윙백의 역할이 공격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토트넘의 윙백이 물론 페리시치가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에메르손 로얄을 생각해보면 붙박이로 나오고 있지만 참 깝깝하죠. 크로스 올리는 거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공격수 활용 그리고 공미의 부재, 윙백 퀄리티 이 세 가지 때문에 콘테는 판단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야, 나도 3-5-2를 못지않게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지금 시점에 토트넘은 3-4-3이 딱이야. 콘테가 설마 손흥민을 뭐 미워해서 3-4-3을 쓰겠어요? 아니면 케인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재계약 문제 그리고 케인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케인은 위에다 올려야 돼서 3-4-3을 쓴다. 이건 완전 소설이죠. 케인도 득점왕을 지금 몇 번 했는데 최전방에다 놔두고 그걸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이제 뭐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의 이제 궁금함은 그거죠. 야, 그러면 지금 손흥민이 계속해서 3-4-3에서 이 중원이 좀 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계속해서 내려야만 될 텐데 그러면 희생을 해야 되고 이 답답한 경기를 계속 봐야 되냐? 많이 얘기하실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의 탈압반 능력, 그리고 또 이 페리시치의 특징, 왼쪽 측면에 다 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공간 활용이 최대의 장점인 손흥민 선수를 참 제대로 써먹기라는 요원해 보입니다. 답답한 경기가 계속될 거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정말 특이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토트넘의 스쿼드질의 전체적인 문제다. 콘테 감독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요 레스터시티 경기를 보면서 콘테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3-4-3을 주구장창 고수했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도 욕을 했을 텐데 아니네요. 상대의 전술에 따라 콘테 감독은 그래도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결론은 토트넘 스쿼드질의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